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대사회 문화예술 교육이 2회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예술의 패러다임 전환과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요, 시대적 환경 변화와 매우 밀접하죠. 그래서 현대사회 문화예술 교육은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삶과 문화의 변화 과정에서 예술가의 역할이나 또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찾아보고 문화예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예술이나 또는 예술가는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만들어내는 지위가 부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술의 패러다임 전환과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의 지혜와 예술가의 지혜, 즉 예술을 하는 예술가의 지혜와 예술의 지혜를 알아보면요. 중세 시대에는 사교계의 권위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 예술은 뭐냐? 즉 귀족 문화였기 때문에 사교계에서 자기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예술가는 귀족 후원자들에게 후원을 받는 창작자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하 시대 때 같은데요. 또는 베토벤 시대 때의 음악가들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바하가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요. 바하는 자기 악단을 꾸리겠죠. 그러면 악기들과 악동들을 태우는 마차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출발합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이제 여기서 공연장을 꾸미고요.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로는 관람단일 것이죠. 이것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주로 왕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주를 하게 될 때 이때 모인 왕족과 귀족들은 바로 사교를 위한 활동으로 그 시간을 활용했다는 것이고요. 예술가는 이렇게 해줌으로써 귀족 후원자들에게 후원을 받는 창작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은 뭐 거의 이런 문화를 고급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죠. 대중들이 이러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뭐 종교 이렇게 다시 말해서 교회나라든가 성당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지 이것은 그냥 일반 대중은 접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기입니다. 자, 이때 영국에서 이제 산업이 발달되고요.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예술이란 예술이 탄생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술이 됐고요. 독립된, 다시 말해서 귀족 후원자들에게 후원을 받는 창작자가 아니라 예술을 실제에 적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독립된 예술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요. 정신적 성찰을 실행했죠.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세상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는 성찰이 대상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술의 특성입니다. 즉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요. 또는 어떤 그림을 보면서 어떤 연극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자, 탈근대인 후기 자본주의 시대, 즉 현재에 와서는 다의적 의미 생성이죠. 왜? 이제는 고급 문화가 아닌 또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많은 것들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사시 제작자이자 사회적 기획자로서 즉 관람자가 바로 제작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 역량, 교육과정의 총론의 교육과 공유의 역량을 비교해보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자, 현대 사회의 예술가나 문화예술 교육가의 역할은 이처럼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를 통찰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탐색해보는 창조자이며 또 기획자로서의 소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문화예술 교육자는 사회 문화 영역에서 예술로 사회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발전하고 또 문화의 의미를 재생산해서 이를 가치를 부여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부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 참여 예술과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의 사회 참여는요,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또 요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술이 향유되는 과정에서 내재하고 있는 공감과 경험의 요소 그 자체가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은 현대사회 문화적 요구의 해소를 위한 예술이 지닌 매우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의 사회 참여는 그 자체로 공적 영향의 문화적인 요소로 문화 자본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문화를 위한 예술 교육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할 때 예술의 사회 참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공적 영역에서 예술의 용도를 감각적 감상에 한정짓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원시 노래와 춤은 감상용이 아니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뭐였을까요? 농사에 필요한 비가 내기를 바라면서 기원하는 그러한 노래와 춤추기였던 것이죠. 또 예를 들면 나스과 같은 고대 동굴 벽화 있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이해하듯이 그 역시 감상용은 아니죠. 사냥꾼이 성공을 위해서 주술적으로 돕기위한 그러한 벽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사의 고급 예술 제도로 칭하는 것에 얽매여 예술이 삶 속에서 다른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데요. 또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외면하고 있죠. 감상 역할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 활동이라는 것은요, 인간 활동과 분리돼서 인간도 분리되죠. 그러나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경제 사회 발전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제나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 예술도 그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근대 소설이나 영화처럼 새로운 장르가 생겨나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가 태어나기 전에 영화라는 것이 발명되기 전에 영화라는 장르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중세의 로만과 같이 한때 번성했던 장르가 소멸한 거 많습니다. 새로 생겼다가 소멸되는 것도 많고요. 또 예술 예적인 논리만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므로 예술은 창조적인 자율성을 지니면서요. 외부 환경부터 독립적이라는 주장 자체가 근대 사회의 산물입니다. 예술행위는요. 고대부터 오늘날이기까지 우리가 예술가라고 칭하는 예술 분야의 종사자의 생활 영역에 수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대 사회 예술 작품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재와 경쟁하는 상품이 주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 신자유시장에서 예술 활동은 관객이 곧 향유자이죠. 그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문화 민주주의죠. 소비자 혹은 프로슈머로 작용하면서 이 지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관객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므로 대두되죠. 그러므로 관객의 참여와 소통은 예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 참여예술과 문화 교육을 갖다가 보면요. 고급 예술을 제도라고 칭하던 것이 며 예술이 삶속에서 다른 역할도 하고 있으면 삶에서 외면한 감상 예품을 고려한다는 아까 설명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원래 예술이 가졌던 그러한 고유의 생각과 사상들을 또는 철학적인 요소를 잊어버리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사 예술 작품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아까 경쟁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술은 결코 자율적이지도 않고 매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객 개발이 필요성이 되게 됩니다. 관객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관객 없는 예술 발전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객의 참여와 소통은 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 예술은요. 문화예술 교육 관점에서는 예술 교육이 문화적 성찰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예술가의 사회적 활동이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술이 사회적으로 활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요. 문화가 형성되는 지점에서 예술로 통찰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 참여 예술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자고했는지 또 어떠한 기능과 또는 반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 참여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참여 예술의 참여 계층은요,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하는 계층이 있죠. 그래서 자, 엘게라는 분은 말하기를요, 모든 예술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지만 사회 참여 예술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인 것에서 차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극적인 수용을 넘어서 역할을 맡은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예술 활동의 과정과 내용 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결하기에서 참여예술의 관계 수준에 따라 다음 표처럼요. 이런 표처럼 관계 수준에 따라서 참여 계층이 바뀌게 되는데요. 각각의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유추해 보도록 합니다. 자, 사회 참여 예술이 관객 참여 계층입니다. 자, 면목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은요, 감망하는 태도고 수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죠. 면목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자, 지혜점죠. 참여를 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또 이는 실제는 작품에 기여하기도 하죠. 즉 지시된, 명령된 그런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창의적 참여죠. 자, 이것은 예술가의 틀 안에서 그야말로 창의적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협업적인 참여죠. 협업은 이를 같이 돕고 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대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책임을 예술가와 공유하는 것을 협업적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명목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은 방문자나 혹은 관객이 단순히 감망하는 태도를 거리를 두고서 수동적인 자세로 작품을 발현하는 것을 말하죠. 수동적인 작품 감상하는 겁니다. 설치 예술가는 얘기할 때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명목적 참여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 인식이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지된 참여입니다. 지된 참여는 관객이 단순한 임무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완성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방문객에게 쪽지를 주고 자, 당신이 어떤 소원을 작성하게 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작성해서 나무에 걸어두도록 유도한 요컨의 소원나무가 그 예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무에다 쪽지를 갖다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의적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관객이 예술가가 만든 틀 안에서요. 작품을 구성하여 특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한데요. 이 예를 한번 들면요. 남북 정제 당시에는 스미스의 작품 소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술연구 120여 명의 참가자들이 외형제를 재현하고서 2,000명 이상이 관객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지원자가 전쟁을 재현하는데 이때 관객들에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이 질문을 들어선 창의로운 이유를 발표하여 그게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협업 수준의 참여입니다. 관객이 예술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며 협업하거나 작품 구조는 물론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제의까지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대전한 농촌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대지예술제라는 것인데요. 자, 에치고츠마리라고 써있죠. 에치고츠마리는 나타카인의 남다른 노키츠마시 이 지방 단체를 묶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개의 단체를 묶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이거는 매년 이 대지예술제가 3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축제입니다. 그래서 주요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현대 미술이 매개하는 예술 프로젝트 중 손꼽히는 그러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내용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시의 노동력과 물자를 공급하던 전형적인 농촌으로 우라니혼이라고 불렸으며 1970년대에는요. 농기 축소 정책과 섬유 직물 산업의 감소로 타격을 받고 인구유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자였고요. 자신들이 사후 마을이 존립 요구가 불확실한 상황에 불안감을 느꼈던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대단히 비슷하죠. 그래서 1994년도에 니카타에는 지역을 재구축하고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니카다 창조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6개 시정촌인 토카마 강역행정권으로 편성된 이 지역을 예술로 연계된다는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었고요. 1995년부터 예술기획자 카타쿠와 호람과 함께 이치쿠로 아트니 네크라는 구상이라는 명명 아래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대줄제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지역 자원의 지역 자원인 자연이 있죠. 그 다음에 역사가 있을 거고요. 문화, 산업 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신화와 이야기를 만들고 놀이를 만들고 수석이 학교를 활용하고 결국 논천인 문화청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듀코님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팔고요. 그 전시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죠. 그리고 전원 도시를 만들어서 이를 대지예술제에서 아트 트리엔날레를 만들어서 이것을 예술인들과 함께 느끼고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상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기 많은 작품이 전시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2018년까지 6회 거쳐서 약 한 800여 점이 예술금리 시장에 전시됐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계적인 작가부터요. 신진 작가까지 와서 다양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 한국 작가도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 지역에서 벌어진 것들이나 소외된 것 혹은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벌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대지예술제가요. 예술적, 경제, 사회적으로 지역 재생에 이바진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적 측면에서 지역민의 감상 기회를 넘어서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데요. 어떤 것을 찾아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술적 측면이죠. 예술적 측면은요. 지역 주민 예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했고요. 제작에 직접 참여했고
작품 설명과 안내 등 예술제의 축제가 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각종 지역 축제가 많이 있는데 이때 예술적인 측면에서 작품 설명과 안내 등 예술제의 축제가 될 만한 것은 지역 주민이 설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소외 지역인 농촌 지역 주민의 정서 함량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요, 관광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지역 수입이 증대됐고 지역 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제 외에 계절 이벤트와 행사 등은 지속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래야 지역적으로 홍보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 지역 특산물, 그 다음에 예술제 공식 문화 상품을 지역 기업이 직접 제작하고 기획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오미야게, 즉 선물형 지역 특산물을 통해서 문화작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고요.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는 폐쇄적인 농촌 지역의 네트워크가 강화됐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연결될 수 있었고요. 공식 자원봉사 조직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세적인 예술과 새롭게 맺은 외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었고요. 고령의 지역 주민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구호나 지원 등 문제점의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지만요.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지역 주민이 함께 예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과 협업가 만나고요. 소통을 해서 이제 주민들도 어엿한 모두가 작가의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이나 폐교, 논, 창고와 쓰레기통, 호수아비 등 어느 하나도 지역 주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민들은 개개인의 개성을 토대로 일상생활 공간의 모든 요소를 예술품으로 승화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도 지금 지역 문화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역 축제 몇 가지를 소개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많은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장점을 살려서 성공한 지역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특성을 갖다가 잘 활용한다면 문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 참여 예술과 문화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연대하는 예술가는요. 예술가의 사회적 예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요. 예술가의 삶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 창작물의 유통과 배급은 소수의 엘리트 예술가가 독점하여 창작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죠. 이거 맞습니다.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이거를 독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낳은 이와 같은 환경과 더불어 수많은 재난 전쟁에서 예술의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는 새로운 저항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야말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술가는 사회적 예술 활동으로부터 일반인적인 극장이나 미술관이 아닌 재난 현장에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일깨우는 예술의 존재와 함께 새롭게 항인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예술가 또는 예술인이 자유로운 지위를 확인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개입을 위한 도구동으로 전략하면 안 되겠죠. 특히 예술의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예술가는요, 신념에 앞선 지식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예술을 매개로 감성적인 관점에서만 사회적 현상을 통찰하고 또 여기에 동조한다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판단마저 자칫 흐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술가의 사회적
예술행동은 사회 참여예술의 관점에서 최근에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 시사점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연대하는 예술가는 어떠한 것을 하느냐? 지역 주민과 연대하는 예술가로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평택미군 기지 이전 문제 때 대출이 사태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파랑새 가보경연제 제재를 설치했다. 예술인이 주민과 연대하여 최초로 펼친 문화적 활동이었죠. 제주도에 설치해 있는 최명장의 파랑새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해고 노동자 연대하는 예술가의 몸이죠. 쌍용 자동차 사태 때인 것인데요. 예술가들은 2011년 3월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들을 포함한 해고된 노동자의 아픔을 나누는 예술행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쌍용 자동차 사태 때 있었던 해고 노동자와 연대하는 예술가의 활동입니다. 자, 다음엔요. 현대사회의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입니다. 여기에는 편협한 사고와 고착화하는 예술적인 통찰로 창의적인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또는 삶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이 이루어지고요. 이는 창의적인 문화와 교류되고 또 창의적인 공동체와 함께 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문화 형성을 갖다가 이루고요. 또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교육이 가치를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